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오후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마감 시황과 삼성 SDS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0.2% 하락을 했죠. 하락은 했지만 봉의 모양은 양봉입니다. 양봉.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죠. 이 부분이 오늘 부분인데, 어제 나스닥 영향을 받아서 하락한 상태에서, 개파락을 한 상태에서, 장 시작 후에 조금 하락을 하다가 10시 반 이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계속 상승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막판까지 상승을 해서, 이 장중에 마이너스 1%까지 하락을 했다가, 끝날 무렵에는 0.2% 하락으로 비교적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22일 날 마감 시황을 할 때, 상승을 하다가 횡보하다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강한 모습이 보인다. 다음 날도 최소한 강보합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오늘도 하락하다가 계속 상승을 했으니 내일장이 좀 강보합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모양 자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매매 종합을 매매 주체별 매매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래소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700억 매도, 기관 2,200억 매도, 개인들이 6,800억 매수를 해줬습니다. 비교적 매매량이 좀 되는 그러한 규모죠.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고 개인이 샀고요. 그 다음에 선물 역시 개인들이 1,400억, 1,450억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2,100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콜옵션 역시 외국인들은 하방적으로 매도를 17억 매도를 했고 풋옵션 역시 내려가는 방향인 풋옵션 매수를 45억을 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볼 때는 오늘 하락으로 흘러야 줄줄 장이 장중에 흘러내려야 맞는 모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주도 세력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장을 오르고 내리고 이러한 상승 하락을 주도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힘에 따라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늘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 나중에 제가 기회 있을 때 또 선물 옵션에 관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물을 신규로 포지션을 잡느냐 아니면 기존 잡았던 포지션을 해지를 하느냐 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미결제가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포지션을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매도 2천억이라는 것을 신규로 하방 쪽으로 들어갈 그러한 포지션을 신규로 취한 게 아니고 상방으로 갖고 있던 포지션들을 이제 버렸다는 거죠. 매수로 갖고 있던 포지션을 다시 되판 거죠. 이게 마이너스면은 그럼 여기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다 서로 간에 갖고 있던 포지션들을 버렸다는 얘기가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한 게 아니고 오늘 장은 힘겨루기를 한 장이 아니고 눈치 보기를 한 장이죠. 선물에 있어가지고는 서로 갖고 있던 포지션들을 버려서 오를지 내릴지 한번 좀 두고 보자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콜옵션, 풋옵션 이 모든 부분들이 더군다나 이 거래소에서 양도 적지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하방을 바라보는 그러한 포지션이라서 요걸로만 볼 때는 내일은 하락을 하는 게 일반적인 시황이죠. 그러면은 왜 오늘 장중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었느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주도를 한 건데요. 상승의 주도를. 그럼 어떻게 저런 상승을 할 수 있겠느냐? 낮에는 중국장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이게 중국 에이즈 50개의 선물 차트인데 이 부분이 오늘 장인데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다 상승을 하는 2시 반까지는요. 이러한 모습을 띄었죠. 나중에 이 상승 부분을 이만큼 반납은 했지만 점심 이후에 중국 시장이 이 분봉으로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 이러한 영향을 어디선가 이 정보를 알았고 그거를 따라간 매매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서도
이거를 거의 다 반납을 했거든요. 반납을 했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강하게 갔어요. 근데 그 홍콩 쪽의 항생지수를 보면은 항생지수 역시 그 2시 반 이후에 상승을 했다가 자, 여기 24일이니까 요 부분이 오늘 장입니다. 항생은 죄송합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기가 4시는 새벽에 장이 끝난 거고 아침장부터 하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항생지수는 그래도 오전에도 상승을 하다가 잠시 하락을 하다 다시 2시 반에 중국장과 같이 더불어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2시 반 이후로는 계속 흘러내려서 지금 그 17시인데 오후 5시인데 그 다 반납을 했죠. 오늘 그 장중에 그 상승 부분을 다 반납을 했죠. 이러한 영향을 볼 때 오늘 그 미국 증시를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내일장은 약할 확률이 약하게 흐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삼성 SDS에 관해서 잠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가 이틀 전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죠. 그렇지 않아도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삼성 SDS가 이렇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27만원 하던 게 지금 뭐 반토막이 난 셈이죠. 1, 2, 3, 4년 전에 27만원 하던 게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가 코로나고요. 코로나 이후에 또 상승하는 듯 하다가 다시 2021년 작년 연초부터 해서 계속 흘러내렸죠. 오늘까지. 그러면 지금 장기적 한번 주봉으로 우선 볼까요? 예, 주봉으로 봐서 한번 바닥을 이렇게 형성을 시켜보면은 2017년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최저점, 그 다음에 코로나 시절의 최저점, 그 다음에 그 이틀 전에 그 최저점, 이렇게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쓰리바닥을 형성하고 있죠. 쓰리바닥. 쓰리바닥을 형성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쌍바닥 내지는 쓰리바닥을 형성하면은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 반드시 맞는 말이 아니고요. 쓰리바닥 찍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 SDS라는 그 회사가 뭐 이상한 회사냐? 그런 뭐 이상한 터무니없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그 22일 날 그 블록딜로 인해 가지고 그 이런 대량 매매가 형성이 됐다고 했죠. 자, 매매의 주체를 보면은 여기에 그 기관이 팔았고 외국인과 개인이 산 걸로 돼 있는데 그 기관의 그 세부 내역을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은 금융투자가 증권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금융투자에서도 샀고 보험회사에서 샀고 투신도 샀고 연기금도 샀고 다 샀습니다. 은행이 판 거죠. 이 300만 주를 은행이 판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은행이 판 게 아니고 그 삼성 일가가 그 지분을 매각 신탁을 국민은행에 그 한 부분을 국민은행에 대신해서 팔아준 것이죠. 한번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상속세 때문 삼성과 삼성전자와 SDS 지분 1조 7천억, 1.7조 원어치 매각을 했다. 이런 거죠. 그 이건희 회장이 그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대한 그 주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 상속세도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래서 이 삼성 SS에 대한 얘기는 예전부터 이건희 회장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부터 얘기는 많이 나돌았어요. 상속세를 내게 되면은 이 삼성 SS를 지분을 많이 팔 것이다. 여기를 갖고 있는 게 이정 회장 등등 이 삼성 SS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매각해가지고 그 상속세를 충당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계속 흘러내리고 저는 언제 저걸 정리를 하나 그 계속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온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삼성 SS 또 한번 읽어보죠. 오너일과 블록딜로 주가는 급락, 매수는 유지를 하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오너일과 블록딜, 삼성에서 주가가 급락했다. SK증권은 23일 추가적인 지분 매각 가능성도 남아있어 부담은 있다면서도 장기성장 스토리가 유효해 과도한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따라 투자에게는 매수, 목표 주가는 20만원으로 유지했다. 보통 이런 거는 상당히 높게 잡기 때문에 20만원이라고 해서 꼭 20만원을 금방 간다 얘기가 아니고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20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는 그러한 얘기다 보니까 뭐 그래도 지금 자체가 그 몇 년간에 볼 때 최저점에 지금 다다른 상태죠.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지분 매각 가능성이 한 번 정도는 좀 남아 있다 이러한 얘기니까 뭐 지금 매수를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또 이러한 추가적인 지분 매각 블록들로 인해 가지고 또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들어가고 근데 추가 지분을 매각할 때 그때도 이렇게 큰 폭으로 또 이 상태에서 더 큰 폭으로 또 뭐 한 5, 6% 빠질지 아니면 빠지지 않고 요 선에서 또 이루어질지 그거는 모를 일이죠. 아무튼 뭐 지금 한번 어느 정도 일부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 상황을 보면서 추가 매각 때 2차 매수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후에 추가 지분 매각 이후에 움직임을 보면서 들어가든지 그런 항상 분할 매매가 중요합니다.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 자체가 여러 가지 좌우면하지 않고 단순히 생각할 때 굉장히 싼 주식이다. 그러니까 일부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한번 그 간단히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요약재무 비율 한번 보죠. 부채 비율도 41%, 뭐 양호하죠. 빚도 없는 회사입니다. 자, 시가총액 10조 3천억, 뭐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자, 기업 분석 보면은 뭐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이게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죠. 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용 기계 장비 도입, 컴퓨터 임대. 그러니까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삼성이 또 그 미국 텍사스에 또 공장을 대규모 공장을 또 지을 계획이잖아요. 거기에 또 짓게 되면 거기에 또 이런 전산 라인 이런 걸 다 깔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는 회사가 또 삼성 SS거든요. 그럼 그러한 호재도 남아 있고 자, 뭐 이 내용은 읽는 거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한번 보죠. 자, 매출액 여기 추정치 보면은 매출액도 15조 매출이에요. 이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가 프로그래밍 하는 회사가 15조 매출을 하니까 그 삼성이라는 그 계열사들의 뒷받침이 있으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영업이익도 1조 원이고요. 영업이익률도 뭐 6.69% 양호합니다. 뭐 아주 양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기순이익도 7천억, 당기순이익률이 5% 이렇게 되죠. ROE도 뭐 10 정도면은 뭐 괜찮은 편이고요.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ROE가. 그 다음에 퍼도 이러한 소프트웨어 계통들, 이러한 이 업종들은 퍼들이 높아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여기도 고평가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20 정도 해도 이런 업종에서는 고평가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20, 30일 이렇게 됐다가 14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고평가된 부분을 많이 이제 좀 낮춰놨다. 이렇게 되고 PBR이 그 장부가치라고 했죠. 장부가치 1, 2 하면 아주 양호하다고 했는데 뭐 2, 3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양호한데고 특히나 이런 이 미래지향적인 산업들 이런 데들은 뭐 3, 4, 5 그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1.4이니까 양호하죠. 아주 양호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더군다나 업종 자체가 그 소프트웨어 개발, 뭐 프로그래밍 등등 계속해서 앞으로 미래에 있어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갈 그러한 부분이죠. 여기도 보면 뭐 스마트 팩토링 뭐 그러한 부분, 물류를 또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실행되는 그러한 그 솔루션 이런 등등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그러한 아이템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뭐 아이템도 괜찮은 거죠. 업종도요. 그 다음에 동종 업종 내에서도 당연히 1위죠. 뭐 차이가 매출액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회사가 이렇게 양호한 회사가 여기도 투자하면서도 캐시플로우도 우수고요. 뭐 다 좋죠. 모든 지표가 가리키는 그 지표가 다 양호한데 단지 그 오너 상의 뭐 일종의 소액주주 입장에서 볼 때 오너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너 리스크. 이렇게 계속 그 상속세를 충당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 이 매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힘을 못 받았죠. 코로나 이후에도 별로 힘을 못 받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제 하락을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 이건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때야말로 진짜 일반적인 상황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하락을 하고 지금 쓰리바닥 같이 왔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상승을 할 때가 시기적으로 시점상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을 갖고 계시다. 뭐 그중에 한 20%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예를 들어 이 삼성 SS에 투자를 하고 싶다. 1,000만 원씩 5개 종목을 한다 했을 경우에 그럼 그중에 그 1,000만 원 중에 한 200만 원 정도는 천병용으로 먼저 들어가서 진입을 해서 갖고 있으면서 상황을 보면서 다시 뭐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아니면은 그 2차 블록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다시 매수를 들어가고 할 수가 있겠죠. 유연한 자세로 임하면은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